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어제 정청래 탄핵소추인이 탄핵소추안 심리 들어가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주장을 처리하겠다. 탄핵소추안에 포함시켰던 이 내용을 처리하겠다. 쉽게 말해가 내란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빼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언론들은 대통령에게 내란죄는 안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 아니야. 너무 잘 됐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계략과 꼼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청래의 제안이 정말 충격이기도 하지만 더 큰 충격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권유했다는 겁니다. 내란죄 빼라고. 이것은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의 말에 의하면입니다. 재판부가 왜 이런 권유를 했죠?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것은 내란죄를 빼면은 심리할 내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심리할 내용이 확 줄어든다는 건 재판 기일이 훨씬 짧아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탄핵을 시킨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란죄 부분을 다루려고 하면은 정인들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이 내란과 관련된 정인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돼 있어요. 그 일일이 다 이쪽에서 윤 대통령 쪽에서 정인을 채택하면 다 불러나와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그 부분을 싹 드러내자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싹 드러내면 탄핵 재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짧아집니다. 남은 거는 계엄선고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게 대통령 권한의 문제인지, 그리고 입법권을 방해한 건 아닌지, 위험을 가한지는 아닌지, 이런 내용만, 그리고 대통령 직권 남용을 어느 정도로 한 건지, 이것만 지금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정인 없이 그냥 대통령과 소추인 측인 정청래 그리고 판사 간의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이건 확실하게 민주당에 손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아주 빨리 끝내줄게. 그것뿐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시사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하면은 재판부가 내란죄를 빼라고 했는데 그럼 판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두 가지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주당 쪽으로, 탄핵소추인 쪽으로. 하나는 시간 단축해줄게. 또 다른 하나는 답정너야. 내란죄를 빼도 윤석열 대통령 재판 결론은 빤한 거야. 탄핵 인용이야. 그러니까 지금 남은 절차는 형식적인 거야.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 이런 느낌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느낌을 충분히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재판부가 어떻게 이런 것을 권유를 하느냐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이걸 권유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탄핵 소추안을 만든 것은 국회고 가결시킨 것도 국회입니다. 그건 검사 측, 다시 말하면 국회 측의 일이에요. 그런데 재판부가 그걸 국회 측에서 결정한 것을 바꾸라 할 때에 국회 전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정청래 한 사람에게 이거 빼면 돼, 이거 빼도록 하시오.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둘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와 이 정청래 간의 딜이 아니라고요.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이건 입법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정청래가 입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소추 안 하나에서는 대표했을지 몰라도 그 안 소추인으로서의 대표일지는 몰라도 소추안이 아니라 소추인으로서의 대표일지는 몰라도 만약에 처음부터 내란이라는 걸 뺐을 때에 국회 본회의장에 이게 탄핵으로 통과됐을까? 그거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그냥 재판부가 권유하고 정책내가 예스한다고 그냥 그걸 뺀 상태로 뺀 탄핵소추안으로 심리를 시작해? 이거 대단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관도 아니고 율사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헌재재판관 2명을 얼빠진 권한대행이 월권을 해서 임명을 하더니 민주당이 그 때문에 환호를 질렀습니다. 딱 되는 순간 민주당은 4월 18일 전에 이거 재판 끝낼 수 있다. 문영배 이미선이 임기를 끝내고 나가도 이제 우리가 완전 재판의 칼자리를 잡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덤으로 하나 더 얹어주는 게 내란죄까지 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4월 18일이 아니야.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재판의 경우에 준비기일을 한 번도 안 주고 공개변론 7차례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준비기일을 3번 줬습니다. 그리고 공개변론 17회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달 걸렸고 63일, 박근혜 대통령은 석 달 걸렸습니다. 91일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간에 걸쳐서 5번 정도의 공개 기일을 준다 해도 20차례를 주려면 한 80일 정도면 끝난다는 거죠. 3월달 정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헌법재판소가 시사를 해주고 암묵적으로 민주당에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t your mercy.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라는 그런 긍정적인 민주당 쪽에 긍정적인 메시지 내지 거의 확신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져주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미쳐가고 있습니다. 행정부도 박살났고 입법부는 완전히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고 이재명의 전행으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직 우리가 유일하게 기다려야 될 것은 공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무식에서 1월 2일 말한 것처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약속했어요. 이게 공정합니까?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내란죄는 빼라. 이건 이재명 재판되기 전에 윤석열을 아웃시켜 주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죄를 빼도 지금부터 내란죄를 빼고도 지금부터 심리 지금부터 재판은 형식적인 게 불과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내란죄를 빼도 전혀 재판에 지장 없어. 이거로 들리는 거예요. 국민의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앉아가서 논평이나 하고 있을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지금 전부 헌재로 몰려가야 돼요. 그리고 국회에서 동시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고쳐선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으로 다시 국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도 위기에 감이 없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저는 배지 떼세요. 뭐 엉덩이 뿔난 김상욱 의원 대통령이 겁나가지고 숨는 게 참 안타깝다. 국민으로서 보기 안타깝다. 용기도 없고 창피하다. 그리고 윤상현 김민전 그 한남동 관저에 가가지고 서 있는 꼴도 보기 싫다. 빨리 당으로 돌아와라. 이런 X소리나 하는 인간들을 빼고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있는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지금 해야 될 게 2가지예요. 국회에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결 없이 정청래 혼자서 바꾼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새로운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의결을 거치자는 제안,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정청래와 같이 정청래에게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을 빼라고 권유한 이유가 뭔지, 왜 우리 여당 쪽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두 사람 사이에 그런 합의로 국가에서 가장 중차대한 재판을 끌어가려고 하는지 반드시 그 이유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